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적고 주변에는 산과 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다. 나 역시도 늦은 밤에는 가능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해야 했고 결국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 되어 있었다. 버스는 이미 끊겼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집까지 약 30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초승달이 뜬 하늘 아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입구 쪽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그건 누군가의 실루엣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점점 그 형체의 윤곽이 뚜렷해졌고 머리카락이 길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늦은 시간에 웬 여자가 저러고 있지? 하는 생각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순간 그 여자가 내 쪽을 돌아보는 듯이 벗고 나는 찬바람이 불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둘러 그 자리를 지나쳐 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바람이 세게 불어오자 그 여자의 얼굴이 마침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하며 눈동자 없이 새하얀 눈만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가 나에게 손을 뻗는 것 같았고 나는 불현듯 집에서 나설 때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길 위를 방황하는 소복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길 잃은 영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자신의 외로움을 나누려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천지신명께 비옥나니 이 길 잃은 자를 평안히 데려가소서. 평온한 저기로 인도하소서. 몇 번이고 중얼거리자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힘을 다해 발을 옮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늦은 밤에는 절대 혼자서 밖에 나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에 꿈을 꾸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날들이 있었다. 몇 주 나는 할머니에게 그날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니 그런가 보구나. 다음엔 더 강하게 기도해야 해.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을을 떠나 서울 시내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길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곳을 지나쳐야 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여자의 하얀 눈이 내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지금도 가끔 그 마을을 방문하긴 하지만 그 길목을 지날 때면 언제나 주의를 기울인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곳을 방황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녀가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인기를 끌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익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며 그 중에서도 오싹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주는 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스타일의 공포 이야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잠시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학 친구가 있었고 그는 저를 그의 고향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술을 마시고 그의 집에서 가까운 산으로 야간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산 위쪽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는데 친구는 그곳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절은 몇십 년 전에 벌어졌으며 그 이유는 절에서 연달아 발생한 기이한 사건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망령의 절이라고 불렀고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구는 술김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절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걷던 우리는 곧 절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으스스하게 변했고 우리는
절의 폐허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난 후라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절의 내부는 예상외로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곳곳에는 정체 모를 낙서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잊힌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부처상이 있었는데 그 표정은 왠지 모르게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곧 우리 둘 다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절을 나가려고 할 때 어느새 저쪽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점점 인기척의 방향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갑자기 핸드폰 플래시를 떨어뜨렸습니다. 불빛이 깜박이며 꺼졌다 켜졌고 그 순간 눈앞에 있는 그림자가 한순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에 우리는 공포를 느낀 나머지 그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공포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혹시나 쫓아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마을로 돌아와서야 우리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창문 밖에서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날의 망령이 우리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절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는 그날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우곤 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신 이야기라며 흥미있게 들어주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 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마리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마리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고 그녀의 집은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끝나면 항상 늦은 밤에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다. 달빛이 밝아 별다른 불빛 없이도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그날 밤은 유난히도 적막했다.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마리는 이런 적막함이 무척이나 신경 쓰였지만 최대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집안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마리는 보일러가 고장났나 싶어 두꺼운 외투를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갔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그녀의 고양이가 장난을 치고 있겠거니 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양이는 거실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다.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혀 부엌으로 걸어가 보니 바닥에 물컵이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엌 창문 밖으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그것은 기다란 머리를 늘어뜨린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마리는 문을 잠그고 조명을 모두 켰다. 그러나 불이 켜진 집안은 오히려 더 기묘하게 느껴졌다. 마리는 문득 오래된 마을 전설이 떠올랐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 숲 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그날 밤 마리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창백한 얼굴을 지우기 위해 TV를 켜고 무작정 소음을 높였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TV 화면에 갑자기 잡음이 생기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꺼진 뒤 TV 화면 속에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더욱 선명하게 말이다. 마리는 너무 놀라 TV 전원을 껐지만 소용없었다.
TV는 꺼진 상태에서도 낮게 웃고 있는 얼굴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감에 몸을 움츠리던 마리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집 주위를 서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마리는 문을 열고 숲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왔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해 마리가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의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집이라며 그곳의 이야기를 아는 이들은 누구도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마리는 그때서야 그 집이 왜 그렇게 싼 가격에 거래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결국 마리는 그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마리가 살던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다. 집은 점점 폐가가 되어갔고 마을의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늦은 밤이면 숲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한다. 마리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공포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다.